자, 배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바에서 자바 배열. 뒤에 요약된 게 나오겠지만 잠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를 생각해 보면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다. 객체예요. 그리고 그 객체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렌스라고 하는. 그래서 용량 정보를 항상 멤버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고요. 자바에서 모든 객체들이 동적으로 생성되듯이 자바에서 배열도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 뉴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가급적이면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C와 달리 배열을 인자로 넘길 때 별도 크기를 또는 용량 정보를 안 보내. 같이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량하고 크기를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자바에서도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크기 정보를 같이 줘야 되죠. 그렇지만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켰을 경우에는 굳이 안 줘도 그 인자로 받은 함수에서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파라미터로 인자로 배열을 전달한다. 그러면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객체를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바에서 그게 몇 장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인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요. 자바에서는 인자 전달은 어떤 방식만 제공한다? call by value만 제공한다. 그리고 자바에 있는 모든 타입은 크게 두 종류.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다. 원시 타입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 건 쉽게, 복사 방식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조 타입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 것도 주소값이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call by value다. 그리고 배열도 참조 타입이니까 강아지를 전달하나 배열을 전달하나 그 메커니즘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A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A 배열의 용량은 몇이죠? 얼마죠? 1, 2, 3, 4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용량은 4가 되겠죠. 그렇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초기화 목록을 가지고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개수와 그 용량보다 적은 개수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C에서는 그게 됐죠. 뭐 C에서는 int, n, ship하고 초기 목록은 하나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걔네들 철학이에요.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서 가급적 써라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 A라는 배열은 용량이 4다. 그리고 이 A를 전달합니다. A를 F1으로. 그리고 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여기에 뭐 용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에도 용량을 표시 안 해요. 3차원 뭐 상관없어요. C에서는 2차원 배열 전달할 때는 또 용량을 최소 하나는 지정해 줘야 되죠. 그렇죠? 자바에서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를 전달을 해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F2에서 A를 생성했는데 new가 생략된 형태죠. 항상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배열은 항상 어디다 생성이 되냐?
힙에 생성이 돼요. 배열은. 다른 모든 객체와 마찬가지로. 스택에는 절대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안에 지금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렌스라는 멤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 A를 F1으로 전달하게 되면 콜 바이 밸류 방식이니까 요 값이 요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뭐예요? 주소죠.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요 리모컨이 요로 간 거예요. 그러면 F1에서도 요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이 여기 F2에 있는 요거랑 똑같이 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A 이퀄 10 하면 실제 이 배열의 요 세 번째 요소가 1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기서 출력해 보면 1, 2, 3, 4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1, 2, 14가 출력이 돼요. 우리 중앙무사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객체를 전달하더라도 객체의 어떤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객체를 수정하면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가 종료되고도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런데 콜 바이 밸류로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요 값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서. 요 값 자체. 얘가 다른 걸 가리키도록 할 수는 없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처음에는 똑같은데 전달을 해요. 그러면 주소가 복사돼서 같습니다. 근데 저 안에서 B라는 애를 만들었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A equal B. 자바에서는 배열도 대입이 된다 그랬죠. 대입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이 이 배열을 가리키다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꿀 때는 뭐가 똑같아야 돼.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인트 배열 가리키다가 더블 배열 가리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게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인트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변수가 또 다른 인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안 되죠, 이게. C에서는 안 되죠. 이렇게 바꿨는데 A 이퀄 B 하면 B 값을 1로 대입시키죠. 그럼 얘가 바뀌죠. 그렇죠? 바뀌어요. 하지만 F2의 A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떤 스택에 있는 값은 다른 함수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강아지 객체이든 배열이든 똑같다.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 콜 바이 밸류로 전달됐을 때의 그 특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가리키고 있으면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조작할 수는 있죠. 얘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다차원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용량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 A.length 또 A.row.length 해가지고 용량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용량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C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그 스택에다 만들면 요 메인 함수에서는 n이 배열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size of n 하면 400이 출력이 돼요. 그쵸? 그렇지만 이 n이라는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n을 그냥 정수 포인트로만 인식이 돼요.
그게 배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size of n 하면 여기서는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서도 n이 배열인지를 인식하게 되겠고 여기서도 인식이 돼요. 둘 다 객체로 처리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전달돼도 항상 배열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배열을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모두 어떻게 생성해요? 동적으로 생성을 해요. 아까 이렇게 생성된 n을 반환할 수가 없죠. C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반환을 못 해요. 반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바는 그러니까 C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반환 값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C에서는. 근데 자바는 이게 된다. return B. 이렇게 해서 반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주어진 배열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2배로 늘려요. 2배로 늘리는데 얘를 줘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에서 F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원하는 거는 이제 용량이 다 차서 용량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로 보냈어요. 그럼 이 함수에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배열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용량을 늘릴 수 없죠. 그 자리에서는 배열은 용량을 늘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일로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얘가 요걸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용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함수로 전달해서는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반환 값으로 바꾸고 있죠. B를 만든 다음에 어레이 카피로 이 데이터를 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다음에 이 주소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 반환해 주지 않고서는 이 A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특징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바에서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배열을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을 참조 타입으로 전달했을 때에는 요 값은 절대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환을 받아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차원 배열도 반환할 수 있고 늘 이 반환해봤자 반환되는 자바에서는 배열을 반환하든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든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만 왔다 갔다 해요? 결국은 주소값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인자로 전달될 때도 그렇고 인자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항상 주소만 왔다 갔다 해요. 주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 5부터는 기존의 요 문법 말고 기존 for 문법 말고 요런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문을 for each 포문이라 그래요. for each 포문. 이제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이걸 갖고 있죠. C++도 이게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배열에 이 경우는 내가 요 값을 조정해 가지고 배열 전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요 형태를 쓰면은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이 자체로는 얼마만큼 반복을 해요? 배열 전체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이 엘리멘트에 뭐가 대입돼요? 이 변수에 배열에 있는 요소가 하나씩 대입되는 겁니다. 하나씩. 반복이 될 때마다 대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포문이 자바 5부터 쓸 수 있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포문은 배열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복합 타입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복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반복문은 이제 자바에서는 반복문으로 구현 안 해도 된다. 밑에처럼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이 for each 요 리스트에 있는 각 요소에 대해서 얘를 실행해라. 이런 형태예요.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설명드릴 때 14번째 노트에서 이제 설명드릴 것 때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불편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는, 여기는 색인 변수인데 얘는 색인 변수가 아닙니다. 요 요소를 하나씩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원시 타입 아니어도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특정 타입을 쓰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 렉탱글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자바 10부터는 그냥 바 써도 돼요. 바. C++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보통 오토를 많이 쓰죠. 그렇죠? int n 쓰기 귀찮으니까 오토를 써요. 여기도 바를 써요. 그럼 나중에 이 리스트가 타입이 바뀌어도 포문은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element equal 1 하면 이 리스트의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이 1로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element equal list i. 그러니까 element 값을 바꾸더라도 리스트에는 영향을 안 줘요. 리스트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얘를 보세요.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여기에 A equal list i면 얘는 원시 타입이었죠. 그렇죠? 요거는 원시 타입 int 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객체 배열입니다. 그러면 A equal list i가 되면 이 A라고 하는 참조 타입은 list i랑 뭘 가리켜요?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A.set O 하면 모든 A, 모든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객체에 set i가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 O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다 O가 찍히죠. 객체는.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논리는 이거예요. 요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역시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이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걸 유의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포문은 배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바에 있는 모든 복합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에 대해서도 특정한 메소드를 구현하면 이 for each 포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 포문을 써야 되는 경우, 새로운 형태의 포문이 이제 for each 포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for each 포문으로 작업할 수는 없고, 기존 그 인덱스를 쓰는 int i는 0, 뭐 이렇게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복합 타입에 유지된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새 포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새 포문은 항상 모든 애들을 다 방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열의 용량과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전통 포문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닌 경우, 배열을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가야 돼. 그러면 그 for each 포문으로는 안 되죠. for each 포문은 항상 앞에서부터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색인 변수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색인 변수 써야 되고, 특정 요소를 또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새 포문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중에 새 포문을 사용하기 적합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정수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얘는 새 포문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구하기. 얘도 새 포문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요거는 새 포문으로는 안 되죠. 새 포문으로도 하려고 그러면 색인 변수를 별도 또 써야 되니까 굳이 그 새 포문으로 안 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어떤 거는 옛날 방식으로, 어떤 거는 새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되돌아와서 메인 얘기를 하면 그 메인에 있던 요 인자는 배열 타입이죠.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JVM이죠. 그렇죠? JVM이에요. 그래서 콘솔에서 콘솔 창에서 내가 자바 하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때 도레미라고 인자를 줘요. 그럼 이 도레미라는 인자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C에서 또는 리눅스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은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C++에서는 얘도 같이 들어와요. 프로그램 이름도 여기에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에는 뭐만 들어와요? 인자만 들어와요. 프로그램 이름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뭐만 찍혀요? 도레미만 찍힌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자바에서 이런 형태의 그 메인에 인자를 주는 프로그램을 혹시 만드실 경우에는 이 인자에는 프로그램 이름은 안 들어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배열과 문자 열, 둘 다 뭐 비슷한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 열이 아니죠. 그렇죠? 캐릭터 프루트 해가지고 APPLE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스트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링의 문자 배열을 이퀄로 또는 인자로 스트링을 받는데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문자 배열을 스트링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렇게처럼 new string이라는 생성자를 쓸 때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문자 배열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문자 열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fruit 하면서 2, 3. 그러면 두 번째 색인부터 세 개 단어만 추출해가지고 문자 배열의 일부만 추출해서 문자 열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 배열을 내가 문자 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스트링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렇게 스트링을 받는 데다가 대입하거나 인자로는 못 넘겨요. 그럼 얘를 전환시켜서 넘길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new string float 해가지고 F1으로 넘길 수는 있겠죠. 그게 차이고. 요 경우는 프린트 엘레는 얘나 똑같이 출력해 준다. 그거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바에는 가변 인수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변 인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int 점점점 쓰면 돼요. 가변 인수. 가변 인수는 이런 것처럼 정수를 2개, 4개, 5개, 3개, 뭐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변 인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자 목록의 끝에 와야 돼요. 처음에 올 수는 없어요. 중간에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앞에 다른 거는 올 수 있는데, 이 가변 인자 쓸 때는 요 가변 인자는 유일한 거이거나 맨 뒤에 요소로만 쓰일 수 있어요. 맨 뒤에 요소로. 근데 안에 보시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코딩을 뭘로 처리하고 있어요? 안에선 뭘로 처리하고 있어요? 배열로 처리한다. 가변 인자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싶으면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처리한다. 다 아시겠지만 맥스나 민 값을 처리할 때에는 어떤 배열에서 맥스나 민 값 찾을 때에는 맥스 값의 초기 값을 첫 번째 요소로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얘를 첫 번째 요소를 안 하고 뭐 인테저 맥스나 뭐 인테저 민 밸류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1부터 가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맥스 값 또는 민 값.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가변 인수, 여러 개의 프로그램 하나의 맥스라는 함수로 다양한 개수의 정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요거는 에러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면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개도 호출은 돼요. 근데 보통은 얘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가변 인수. 자, 이게 요약입니다. 이 요약을 잘 보시고 이제 CNC++하고 자바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CNC++는 객체가 아니죠. 별도 타입이 있어요. 근데 C++11부터는 혹시 자바처럼 배열을 객체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std arra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 라이브러리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해 줍니다. 얘도 그 멤버 변수로 용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CNC++에서는 배열은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도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할 수 있고, 별도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length라는 멤버 변수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CNC++에서는 배열을 받는 함수에서는 배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크기나 용량을 함께 줘야 됩니다. 배열 이름은 수정 가능한 L-value입니다. 배열 변수 간에 대입이 가능하다. 즉 정수 배열 변수는 또 다른 정수 배열 변수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 배열인데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인데 뭐 더블을 또는 학생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는 없습니다.
CNC 프로프레스에서 정적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 다처럼 배열의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각 열의 크기가 다른 이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NC++에는 다차원 배열도 임의 접근 지원하기 위해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초기화 목록을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여기서는 초기화 목록을 제시한 요소의 개수가 배열의 용량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 모든 배열은 동적으로 생성되는데 CNC++는 정적 배열도 있고 동적 배열도 가능합니다. 배열을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모두 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정적 배열은 그걸 선언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의 반환값으로 배열을 전달할 수가 있고 CNC++에는 정적 배열은 절대로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동적 배열은 반환할 수가 있죠. 근데 동적 배열을 반환하더라도 거시기해요. 딜리트를 누가 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바는 동적 배열이지만 딜리트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되죠. JVM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 특성을 잘 생각해 가지고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자바는 자바 배열이고요. 자바의 배열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자바는 언어 자체에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한 메소드들이 따라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자바는 배열을 뭘로 처리했어요? 객체로 모델링했죠. 객체로 모델링하면 그 클래스에 뭘 만들 수 있어요? 메소드들을 추가할 수 있었을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열을 나타내는 클래스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아요. 접근이 안 돼요. 객체로 처리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타입은 아닙니다. 자바의 배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고 내가 배열을 처리해야 될 때는 뭔가 배열을 갖고 뭔가 해야 돼. 그러면 먼저 여기 와보세요. 이 arrays 클래스를 와서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이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럼 거기 갖다 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렬할 때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배열을 정렬하고 싶다? 그럼 arrays의 sort를 이용하시면 돼요. sort. 근데 여기 보시면 sort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자가 몇 개예요? 하나, 배열만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용량 전체를 소팅한다는 거죠. 만약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얘를 이용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용량이 10인데 5개 값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5개는 뭔가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소팅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자바에서 배열은 항상 용량과 크기를 웬만하면 일치시켜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용량과 크기가 다르다. 그럼 얘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from, to.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만 정렬합니다. 0 사이즈 주시면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만 크기만 정렬을 합니다. 빠른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럼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오름차순밖에 제공을 안 해. 내림차순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내림차순이 필요하다. 오름차순밖에 정렬 안 해줘. 내림차순은 필요하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이 필요하다. 그냥 쓰시면 돼요. 오름차순을 정리해 놓고 어디서부터 접근하면 내림차순이 돼요. 뒤에서부터 접근하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얘는 하나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이 필요하다. 소팅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갖고 가서 넣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처리하면 그게 내림차순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T예요. T. 그래서 얘는 여기에 그 소팅할 때 쓸 비교 함수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하면 되는데 만약 내림차순 하고 싶다. 거꾸로 주시면 돼요. A 빼기 B인데 거꾸로 하고 싶으면 B 빼기 A 하면 돼요. 요거를 만들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얘를 썼다. 내림차순이 필요한다. 그러면 그냥 쓰고 뒤에서부터 쓰세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근데 이진 검색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진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그 다음에 얘도 가끔 많이 써요. fill, 채우기. 다 1로 채우고 싶다. 만약 내가 어떤 배열을 0으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0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 채우기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막 쓰다가 다시 0으로 초기하고 싶어. 그러면 fill 0 하면 돼요. 물론 fill 0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포문으로 여러분들이 짜셔도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라이브러리에 제공되고 있으면 뭘 쓰는 게 편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는 게 편합니다. 내가 작성하다 보면 난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더 빠르게 프로그램 하려면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경시대에 나간다. 스택이 필요하다. 나는 천재야. 그래서 난 스택을 내가 짤래. 그럼 그 짜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을 쓰는 게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스택을 나는 짤 수 있어. 누가 짤 수 없대. 그렇다고 그거 짜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어레이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 이것도 포문으로 짤 수 있죠. 근데 여기 넣어서 그냥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요소가 같으면 참이고 모든 요소가 중에 다른 게 있으면 false를 줄 거예요. 용량을 늘려주는 이렇게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줄일 수도 있어요. 용량을 줄이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줄이고 싶어. 그럼 뒤에 건 날아가겠죠.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디버깅 할 때 배열을 간단하게 출력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좋아요. arrays to string. 배열을 주시면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디버깅, 프로그램 하면서 간단하게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arrays의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찍어보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갖고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 기능이 이 arrays라는 클래스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겠어요? 여기서 쓰는 것처럼 static 메소드예요. static 메소드니까 호출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호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여기 쓰듯이 이렇게 쓰듯이 앞에다가 arrays 붙이는 거예요. arrays라고 클래스 이름 붙여서 호출한다.
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다 스태틱 메소드예요. 배열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는 배열 대신에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 얘는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find 메소드 뭐 이런 메소드를 다 갖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찾으려면 다 이렇게 구현해야 되잖아. 폼은 갖고 뭐 3이 있는지 7이 있는지 보려면 폼을 써서 다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그 배열을 쓰면. 근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 얘는 라이브러리로 리스트 ADT를 구현해 놓은 거니까 다양한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ollections라고 하는 또 별도 클래스가 있어서 거기에 또 뭐 소팅하거나 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또 그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짠다. 뭐 성능이 별로 아주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러면은 배열을 필요할 때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를 쓰시면 돼요. C++에서는 배열을 필요로 할 때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면 돼요? 벡터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게 다양하게 저장하고 수가 있죠. 그래서 템플릿을 씁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string. 이제 요 어레이 리스트는 뭘 저장하겠다? 문자열을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ew 할 때 요 뒤에다도 이렇게 써요. 근데 뒤의 경우는 요걸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요 t를 쓸 때 여기다가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원시 타입을. 정수 배열을 원한다. 어레이 리스트 int 못해요. C에서는 되죠. 벡터 int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안 돼요. 원시 타입을 그 템플릿에 활용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시 타입을 원한다. 그럼 여기다가 래퍼 클래스를 대신 써줍니다. 인테저 이렇게. 그래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사용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객체 타입을 다시 원시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오토 래핑이라고 해서 바꿔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로 add. 리스트에서 add 하면 어디로 넣을까요? 뒤에 넣죠. 이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듯이 배열로 구현되어 있으면 add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그 저렴한 데는 푸시백이죠. 뒤에다 넣는 거죠. add. set, get. 근데 자바는 이제 C++ 벡터와 달리 요 서브스크립트 연산자를 쓸 수는 없어요. 연산자들이 제정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함수를 이용해서 써야 되겠지. 뭐 get, set, remove, add 이런 걸 통해서 find 뭐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add, remove range 등등이 있습니다. remove, contains, index of, last index of 등등. 그리고 필요로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다시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하고 기본적인 어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배열의 용량은 고정되어 있죠. 어레이 리스트는 용량이 가변적이에요. 알아서 초기 용량을 확보해 줄 수는 있고 우리가 지정해 줄 수는 있고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잡아놓고 부족하면 스스로 늘려줍니다. 처리 속도는 배열이 우수하며 배열은 요 연산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레이 리스트도 to 어레이를 이용해서 배열로 바꿔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데이터 처리는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풍부하죠.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를 어쨌든 배열을 만드는 거는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열의 경우에는 그 작업하는 거를 내가 다 짜야 돼. 근데 어레이 리스트 쓰면은 대부분 연산들이 다 뭐예요?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고르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까지 배우고 스트림 라이브러리까지 배우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레이 리스트는 다차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쓸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해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